자, 오늘의 영자 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Japanese Culture Catchers in Korea라 그래서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최근에 일본 문화가 굉장히 발빠르게 막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성동구에 일본식의 어떤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주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고 있고요. 옷 같은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세대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 기사는요, 제가 요거를 좀 잘못했네요. 23년 5월 12일자 코리아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보면 라이프 스타일에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발췌한 기사인데요. 아, 괜히 발빠르게 지금 한국에 일본 그런 많은 문화들이 뭐 음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빠져갖고 일본을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복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좀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뭡니까? 그 일본의 어떤 그런 만화, 그렇죠? 요건 이지메라가 하는 그런 22살의 가수인데요. 이 사람 음악이 이제 그 한국에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Japan has long been a close, but distant neighbor to Korea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오랫동안 가까웠어요. 그죠?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러나 먼 이슈라는 거죠. 한국에는요, 가깝지만 멀다는 겁니다. 양 국가는 geographical,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나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요, be full of twist라 해서 굉장히 꼬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것 풀리지 않은 어떤 유산이죠. 일본이 지배했던 강제 식민지 기간 1910년부터 45년까지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일본이 강제 정령 기간 동안 벌어졌던 그런 많은 그런 그 뭡니까 유산이죠. 남아있는 좋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서 굉장히 많이 우여곡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갈등이라는 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요. 스피ル오버라는 굉장히 파급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가 씁쓸하다는 거죠.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악화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겁니다. 양국 관계가 좀 좋지 않게 틀어졌을 때 많은 국민들은요,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어보이드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ing를 쓰는 목적으로 ing를 쓰죠. 그렇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자,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여행하는 것을 피하고 일본제 제품을 사는 것을 피한답니다. 자, 근데 많은 팬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들이 일본제에 대해서, 일본 영화라든가 일본 만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숨겨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자기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른다는 거죠. 보여질지 모르니까. 친일파라든가, 좀 비애국적으로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숨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소댓 그런 구문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하게 해서, 보여지지 않도록 하게 해서 일본 만화라든가 일본 영화나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것을 숨겨야만 하다는 겁니다. 자, 피나 이거는 발음 잘 조심하셔야 돼요. 피나 뭐 난입니다. 영국 발음은 피노미넌인데 피나미넌으로 발음합니다.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요
가장 언제 몇 년 전에 가장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 몇 년 전에. 자, 언젠가 아니 그때가 플레서라고 하는 거는 플레서라고 하는 건요. 과잉, 오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로 나타냈어요. 그걸 어맨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았나요? 근데 어려운 단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한자로 하나요? 라틴어로 이런 단어를 작가 이런 글 쓰니 기자가 썼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자패닝이죠. 일본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할 때요. 보이콧이죠. 어떤 거부하는 캠페인이에요. 일본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캠페인이라는 노재팬 운동에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죠. 중요한 부품들입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산업,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중요한 부품 제공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따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는 이미 다 생산을 이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하나만 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회사들이 다 삼성이라든가 LG에 납품하는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일본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가 일본에서 망하니까 다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한국에서 만들죠. 이거는 사실 일본이 진 게임인데 사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많이 복합적인 게 있어서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모르겠네요. 자, 이러한 규제는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규제는요, 언젠가니 한국의 대법원이 2018년에 내린 판결이에요. 어떤 건가니 이런 것이 결정되니요, 곧바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자, 오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보호를 써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처럼 해석까지 해야 돼요. 자, 그곳에 그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거죠?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 피해자예요. 전시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하고 있는 한국 피해자들에게 보상, 배상을 해줘야만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일본이 굉장히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65년에 줬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지금 나는데 그때는 군사정권이 그냥 알면서도 그냥 얼렁뚱 넘어갔었죠. 당시 학계는 아직은 이르다고 너무 배상금이 적다 그러면서. 자, 또 볼까요? 자, 보이콧 딜러 크리티컬 블루. 자, 이 보이콧 운동은요,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타났다 그래요. 자, 이 쭉 불매 운동이죠. 불매 운동은 일련의 일본 기업들이죠. 어떤 거 아니? 이 캐주얼 보죠. 의류 생산업체인 유니클로입니다. 이를 포함한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굉장히 치명타를 입혔다는 겁니다. 중요한 강타니까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죠. 자, FRA 코리아입니다. 자, 국내 지점인 유클로 한국 지사의 어떤 그런 이 판매액은요, 6,298인가요? 6,298억 원이에요. 그죠? 469 밀리언입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년 대비, 그죠? 전년 대비, 그래서 약 5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거의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여기 보세요. 여대생인데, 이 여대생이 누군가요? 제 유튜브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 초상권 침해해서 사설 강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학생분한테. 한 여대생이, 그죠? 어떻게 죽였다는 거죠? 거부하는 걸. 1번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보이콧입니다. 유니클로 본사입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유니클로 본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는 학생인데, 유연성은 한번 우리가 조금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좀 있죠.
과거 중요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은 미래도 또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한번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요, 체인지 더 게임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바꿔지고 있다는 거죠. 쭉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상황들이 바꿔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렇죠? 게임을 바꾸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들을 바꿔가고 있다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들은요, 뭐 공개적으로 일본 팝 그 가수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종종. 그리고 일본 만화 영화를 시청하고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이웃 국가인 일본으로 여행 어딥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모하기 위해서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는 요리라든가 음식이라는 거죠. 일본의 요리 음식, 그죠? 그리고 어떤 그들의 문화를 어떤 뭐냐 익스플로는 탐험하다지만요 그런 것을 이렇게 뭐 탐구하다 한번 알아보려고 이웃 국가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랍니다. 자, 문화적인 교류는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는요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죠? 들어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요건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는군요. 한국 사람이 썼다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단문인데 이건 복문으로 써갖고 써야 되는데요. 이건 좀 한국적인 표현 같아요. 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위드 갖고는 구문입니다. 그죠? 자, 젊은 세대들이 문화와 정치를 어떻게 본다?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거죠. Two separate subject. 여기서는 명사니까 이게 액센트가 들어가서 이게 사브입니다. 서브젝트가 아니에요. 사브젝트. 두 개의 분리된 주제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국면이 들었다는 거죠. 위드 갖고는 이런 형태는 분사 구문의 특수 형태죠. 그래서 때, 이유, 조건, 양보, 동시 상황으로 같이 해석하셔야 돼요. 자, 조기현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뭡니까? 어떤 대학교 교수인가 봐요. 이런 사람은요, 신문사에다 기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전하는 거죠. 각자의 문화, 그죠? 어떤 거 아니? 양국의 정치적인 어떤 오랫동안 쌓인 불화, 이러한 반목에 나타나는 거죠. 어떤 기여한다 그러나요? 어, 일어나고 있는 각자의 문화에 대한 그러한 저항은요, 그죠?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니시라는 것은 사라지다는 건데, 어떤 거 아니? 그것들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감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 아니? 틱톡과 같은 다양한 다이버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그 플랫폼 몸에 함께 이렇게 문화를 거기서 문화를 감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그런 차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교류가 서로 왕래하는 교류가 결국은 서로의 오랫동안 쌓인 감정, 오해야 이런 사실과 현실을 나타내면서 볼 수가 있겠죠. 젊은이들 교류가 많아야지만 미래가 보이는 건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엘러버리트라는 거는 일레버리트라 그러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세히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는 또 이제 조교수죠. 상명대학교 교수인가 봐요. 옛날에 상명여대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남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남녀 학교로 바뀌었나 봐요, 공학으로. 자, 오늘날 많은 케이팝, 트와이스와 같은 그런 가수들은요, 백그룹들은요, 일본 멤버들과 또 일본 사람들과 하여금 케이팝 노래를, 한국어로 된 케이팝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고 한다는 거죠. 어디 그들 자신의 노래로. 그러니까 한국 노래를 일본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부른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서 양국의 문화라는 것은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대체가 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그렇죠? 젊은 세대들, 한국과 일본에 있는 젊은 세대는요, 이제는요,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답니다. 자, 김어준은 누구예요? 뭐 서울대학교 뭐 연구소에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일본의 판문화는요, 꾸준히 해서 대중적이었다는 거죠. 1990년 중반 이후로 한국에서 꾸준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의 대중성은요, 때때로요, 한국의 정치적인, 이건 기후지만 이거는 환경을 해석해야 되죠. 어떤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풍토죠.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종종 인디비저블,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그 제일 교포 친구가 저희 학교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70년, 그때가 뭐 한 이제 중후반으로 들어갈 때니까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브루나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가 어떤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 단순한 그냥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예? 브루나이트 요코하마. 근데 당시 저는 그 70년 중반에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불려졌을 때요, 이 외색풍, 굉장히 저질적으로 내용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요, 무조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에, 그만큼 당시에 그 저희가 자라던 그 70년대, 80년대까지인데요, 일본 문화는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근데 그 친구 말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일본 노래를 부르면 왕따를 당해서 지금 뭘 한다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피지컬, 프락시머티입니다. 프락서머티인데, 이 단어는 아마 라틴 쪽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쪽에서 나온 단어 같아요. 프락서머티. 자, 이 물리적인 근접성, 접근성이죠. 한국과 일본 어떤 이런 물리적인 이제 이 접근성이죠. 또한 렉시컬 시밀이라는 건요, 언어적으로 유사한 겁니다. 양국 간에 그들 언어에 어휘적으로 언어적으로 유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런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본 문화, 한국에서 이곳에서 일본 문화의 어떤 그런 도입, 부활이죠. 이런 것을 한편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또한 그 교수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의 대중성은요, 한국에서 대중성은요, 실현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현될 수가 없었죠. 연관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from time to time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김 교수는 또 말하기를, 다른 정부죠. 각기 매번 들어오는 정보마다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한 거죠. 왜냐면 이런 사실은요, 어떻게 한국이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인 콘텐츠들을 대해야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겠죠. 자, 듀어링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자, 전임 정권의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거기에는요, 노조표 운동이 있다는 거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노조표 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침묵을 했었죠. 자기들이 프리퍼런스라는 것은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요, is the polar opposite입니다.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주저하지 않다는 거죠. 자, 세이버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음미하다라는데 맛을 느끼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마 문화를 향유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웃 국가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 이제 일본의 이마자라가 하는, 일본인 22살의 가수가 부른 나이트 댄서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에도 나온 거 봤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한테 많이 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한 예로 일본의 가수인 이마자가 최근에 첫 J-pop 싱어 일본 가수가 됐다는 거죠. 자, 한국의 탑 10 차트죠. 한국의 어떤 음악 차트 멜론입니다. 멜론의 탑 차트에 들었다는 거죠. 그죠? 주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썸 7.5 빌리언가 750만이죠. 매월 750만의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에 뭐 따랐다랍니다. 그 22세의 그 일본 가수는요, 2002년에 발매한 나이트 댄서가 넘버 70 스팟의 어떤 위치에 얻었다는 거죠. 하이레벨하면 일본 노래, 그렇죠? 자, after it went to 그 바이어럴입니다. 바이어럴입니다. 바이어럴. 요거는 고바이어럴이라 그래서요. 입소문을 타답니다. 유행된다는 거죠. 자, 틱톡에서 이렇게 등재된 이유로 어떠한 일본 가수들보다 어떤 최고 상위에 올라왔다는 데서 17위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의 꾸준한 어떠한 그 대중성 덕분에 심지어 이마제는 그의 첫 어떠한 그 행사를 한국에서 지난달에 했다랍니다. 이게 5월 12일자 기사니까요. 4월 달에 했나 봐요. 그래서 약 500명의 팬을 초대하면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I'm glad, 아유, 난 고맙습니다. So many people.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음악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요, 이 언어와 어떤 국경을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이렇게 뭐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행사 기간 동안 이마제는 일본 가수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교수건은 이제 더 설명하는데, 일본의 도시풍에 한국에서 이런 그런 대중성은요, 피버트입니다. 피버트. 요거는 임포턴트라서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이트 센서라고 하는 거를요, 이 홍보하는 겁니다. 이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임포턴트를 안 쓰고, 네, 읽었었나? 참, 그러네요. 자, 한국에서 뉴트로 컬처입니다. 뉴트로라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현대와 어떠한 그 예풍이죠. 레트로 이런 거를 혼합한 뉴트로 이런 문화가 이제 보그라고 하는 것은 유행한다는 겁니다. 2018년 이후로 굉장히 유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하여금요, 일본의 어떤 향수적인 도시 노래죠. 유튜브에 이런 것을 이렇게 뭐 감상회금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랍니다. 라고 그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뭡니까 센티멘탈하다 그러고 이거는 시비를 뭐라 그러나요? 아주 유행이다 그러나요?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최신 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랍니다. 그리고 일본 음악을요 이제 좀 더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결합했다는 거죠. 카버 댄스 챌린지 틱톡에서 카버 댄스 챌린지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을 했다라고 참여했다 그럽니다. 자, 한 호스트. 자, 일본 영화죠. 일본 영화입니다. 저 호스트 이런 영화들은 특히 만화 영화 같은, 그쵸? 일본 영화들. 자, 이런 영화들은요, 승승장구란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스트릭이라는 연속이니까. 또한 한국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가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 이제 슈퍼마리오입니다. 슈퍼마리오. 응? 자, 슈퍼마리오 무비는요, 이건 영화라는 거죠. 플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본의 대중적인 비디오 게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인 슈퍼 마리오 브로 이거는요. 자, 박스 오피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죠. 그것이 개봉주, 그렇죠? 발매 4월 20일 6일 날 이것이 어떤 상영을 한 이래로 박스 오피스에 처음으로 1등을 차지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80만 명을 영화관으로 이렇게 보게끔 끌어들였다 합니다. 자, 이 감독인 이 다카오 신제이 이 애니메이트 이 만화 영화는요. 수지면은 최근에 500만 티켓 판매를 여기서 초과했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래서 Become the First Ever. 일본의 영화를요, 일본 영화가 기명이,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도달할수록 처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또한, 바스켓앤니멀, 만화 영화죠? 농구를 소재로 한 그런 만화 영화는 퍼스트 드래그, 슬램덩크와 10대의 로맨스 영화, 비록, 어, 이것이 이 사랑이 이 지상으로부터 오늘 밤 사라질지라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또한 380만 그리고 100만 티켓을 이렇게 각각 익스타블리, 리스펙티블리 각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빠른 일본 문화의 유입이죠. 굉장히 속도 빠릅니다. 자, 김은 지적한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와 이 만화는요, 일본이 갖고 있는 아주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저거라 그럽니다. 그렇죠. 일본 만화 영화하고 만화는 굉장히 높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은 대체적으로요, 일본의 어떤 이 만화 영화와 그리고 그 만화에 대해서 어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레프트니까. 라고 그녀는 말하는데, 일본의 어떤 판 문화는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에서 애호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고 있다니까. 실제 많은 국가들, 태국과 같은 그러한 많은 나라는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요즘에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것들은요, 한국 문화와 일본의 그런 대중문화죠, 팝문화는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죠, 같이 공존 중에 있다 그럽니다. 자, 저는 덧붙여 말하기를, 자,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어떤 경쟁력이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공존을 같이 협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인더 네이스 앱 앞으로죠, 그렇죠? 투컴입니다. 투컴이고 투컴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투컴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투컴으로. 자, 향후 이 각각의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이런 것은요 서로 함께 새로운 뭔가를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관계를 이렇게 뭐 향상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요.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조금 세밀히 보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과거 세대들이 특히 일본의 그 극우파 세력의 과거 세대들이 조금 한일 관계를요 좀 잘못 보고 있는 시각이 많죠.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문제 같아요. 그렇죠? 65년에 퉁친 그때 군사 정권이 조금 부족한 외교력으로 인해서 했던 것을 어, 한마디로 일본의 그 정치인들이 사기친 거죠. 그죠? 한국의 어떤 군부 세력의 어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죠. 배상 문제에 대해서. 네. 인정 안 하는 거죠. 자,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젊은 세대들한테 달렸는데 젊은 세대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의 어른들이 잘 어, 이 길을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